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예.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세요? 예. 이제 뭐, 한 달 남았나요? 예, 금방 가겠죠. 오늘 공야장 22장 공부하실 텐데요. 이 문장은 공자님이 타국에서 고향의 젊은이들을 걱정하며 말한 내용이에요. 예, 무슨 걱정을 하는 건지. 예. 우리는 흔히 세대차 하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진보적이고 독창적이길 바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 천하의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건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세대 간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세대 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자제진 왈. 공자가 진나라에 계실 때 왈 말씀하시기를 귀여 오장지 소자 광간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광간에서 뜻하는 바가 크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행동이 소홀하여 비연성장 부지 소위 제지 겉을 잘 꾸면서 모양을 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재량할 바를 모른다. 입니다. 예, 공자는 50대시던 때에 이제 지천명이라 그랬죠. 예, 천명을 아시고 이제 책을 그만 덮으시고 정계에 진출하시죠. 그래서 노나라에서 이제 대사구, 재상인데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대사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공자가 그 노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나라가 이제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제나라에서 이 개환자와 공자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개환자하고 공자님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공자님이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직무를 다 사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주유천하를 하게 되는데요. 주유천하 하다 보니 제자들과 그 식솔들 다 데리고 수레 끌고 마차 끌고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있고 또 이제 공자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또 있겠고 그러니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지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나라도 계속 초나라의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제 좀 그만 노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주음에서 이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한자의 음과 뜻을 새기면서 속 내용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자제진 왈 그죠? 제자는 있을 제자죠. 공자가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귀여 오장지 소자 광간 귀는 돌아갈 기자죠. 예, 그리고 여기 여자는요 우리가 흔히 함께여 더불어여 이렇게 알고 있고 혹은 참여하다의 여자로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감탄 종결 어미사예요. 예, 돌아가야겠구나 할 때 감탄문에 쓰이는 어미사입니다. 돌아가야겠다. 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드렸죠? 예. 진나라가 계속 초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계시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노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지금 이때가 거의 10년 정도 이제 그 방랑하고 다니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생각도 나고 거기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낼지 가서 이제 후진 양성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봤자 별로 공자님이 앉을 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입니다. 오당지 소자 광간 했어요. 예, 나오자죠. 무리당자예요. 요 무리당자는 가구가 500가구 정도를 당이라고 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추향 땅이 이제 고향이신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노나라 정치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마을의 소자, 젊은이들이
광간, 광, 미칠 광자죠. 오른쪽에 왕자는 이제 왕에서 광으로 발음이 왔고요. 왼쪽에 개견자를 왼쪽에다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개사슴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광, 미칠광. 그 다음에 간자는 이게 죽간, 위에 대나무 죽자에서 죽간 간자인데, 간략하다, 줄이다, 생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간이다 하면은 뜻하는 바가 크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조잡해서 행동하는데 소홀하고 부실하다는 거죠. 예, 덜렁덜렁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 힘만 믿고 용기만 믿고. 예. 이런 그 광간의 현상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막 에너지는 넘쳐요. 열정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명분이나 근거 혹은 그 내용이 적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파이팅 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계속 유지시킬 근본이 좀 모자란 거죠. 때문에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짜임새도 치밀하지 못해서요. 예. 더 이상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한 채 그냥 대충 어느 선에서 끝내버리는 거. 뭔가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도 부실하고, 예, 해서 위야무야 급하게, 예, 광이죠. 예, 간략하게 끝내버리는 현상. 이것을 광간이라고 합니다. 공자님 보실 때 이 젊은이들이 뭔가 치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뭐 그 패기만 넘쳐가지고 막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귀여 그죠? 반복했습니다. 공자의 신정을 강조하느라고 돌아가야겠구나. 오당지 소자 광간.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광간해서, 예, 광간해서, 요 지자는 소유격조사죠. 예, 우리 마을의 소자, 우리 마을의 젊은이 해서요. 소유격조사로 지자가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광간. 치밀하지 못하니 비연성장 부지소위 재지 그랬습니다. 예, 비연성장. 이 비자는요, 위에 안일 비자와 아래 문체 문자가 있죠. 예, 이것은 아름다운 문체날 비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 그럴 문자와 위에 안일 비자인데요.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럴 문자의 원래 옛날 갑골문이나 뭐 이런 데에는 사람이 이렇게 양쪽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 요 가운데 가슴에다가 문자를 새긴 거예요. 말하자면 문신같이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는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짓거나 하는 것 이전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 대신에 무늬를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는 타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 문신하는 것이 그럴문,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예, 그런 문자고요. 요 안일 비자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 새 날개 우자 있지요. 예, 이후에는 새 날개가 이렇게 등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하다, 뭐 아니다,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날개가 날아가는 모양. 그래서 여기서의 비자는 안일비가 아니라 날아가는 모양. 그래서 문체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비연하면요. 비자에다가 연자를 넣어서 부사같이 쓰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그러니까 의태어라고 해요.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연자를 넣어서. 그래서 비연하면 아주 아름답게 성장, 이룰 성이죠. 장은 문장장도 되지만 아름다울 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장을 이뤘어. 문체를 이뤘어요. 아름답게 문체를 이루었는데 부지 소위 재지. 예. 부지 알지자. 예. 알지 못한다. 무엇을? 소위 그것을 가지고 비연성장, 그 아름답게 그 문체를 이룬 것, 그것을 가지고서 그 아름다움을 재량하는 바를 모른다. 다시 해볼까요? 오당지 소자 광간.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광간에서, 예, 뜻한 바는 높고 아주 크지만 그 일을 치르는 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 덜렁덜렁해. 부실해, 소홀해. 때문에 비연성장함을, 예, 비연, 아주 아름답게 문체 이룬 것을 재량할 줄을 모른다.
요 제자를 보시면요. 요 옷 의자, 요 밑에 옷 의자가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과죠. 그리고 요 오른쪽 옆에 있는 거. 요것은 이제 장식 달린 모양을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이 창인 창인데 장식 달린 창이에요. 예,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글씨인데, 요게 지금 쓰이기는 닫힐창, 창으로 닫힐 수 있죠? 닫힐창이라고도 씁니다. 여기서는 장식 달린 창인데요. 말하자면 자르거나 베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자르고 마르고 재단한다는 거예요. 예, 재단 제자입니다. 요것이 분별하다, 결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옷 마름질을 잘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아주 재량 있게 예, 하는 거죠. 지금 뭐 기성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쉽게 편하게 사서 입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바느질해서 입었잖아요. 옷을 이제 만들려면 먼저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마름질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몸의 치수를 잘 알아서 그 몸의 부위에 맞게 잘 잘라야겠죠. 예, 그러니까 양을 잘 진작해서 자른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재량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재량의 양자는 수량 양자로서 이것도 헤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하면은 그 사전적 의미로요. 일이나 형편 따위를 진작해서 헤아린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잘 생각해서 시행에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비연성장을 윗대가 이룬 완성된 아름다운 문체를 잘 요량해서 쓸 줄을 모른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비연성장하기 때문에, 즉 아름답게 꾸밀 줄만 알기 때문에 그 본질에 맞게 쓸 줄을 모른다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해보면요, 우리 젊은 애들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윗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잘 올바르게 재량할 줄 모른다, 잘 쓸 줄 모른다, 이렇다고요. 혹은 우리 마을 젊은 애들은 아름답게 꾸밀 줄만 알지 그 본질에 맞게 제대로 잘 쓸 줄을 모른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문장은 뭐 이 두 해석을 다 적용해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 오늘의 주제인 그 세대차와 관련해서 후자의 해석, 즉 아름답게 꾸밀 줄만 알고 본질을 돌아보지 않아서 올바르게 쓸 줄을 모른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젊은 애들이 관간에서 비연성장, 아주 아름답게 문체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것을 재량할 바를 모른다. 겉을 잘 꾸미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재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나요? 이 문장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일전에 왕이지의 서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좀 너무, 좀 어려운 듯 해서, 그냥 하루만 올렸다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왕희지하고 왕이지의 아들, 왕이지가 누구인지 아실까요? 서성이라고 해서 북구시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지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왕헌지라고 있는데, 이 왕헌지도 아버지만큼 글씨를 잘 써서 이 두 부자를 이왕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소왕, 아버지는 대왕, 이렇게 이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글씨에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법대로 쓰는 것을 선호해서 그 법대로 쓰는 해서체, 우리 인쇄체라고 하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체, 인쇄체, 그 해서체를 잘 쓰는데, 이 아들은 해서체보다 초서체를 잘 썼어요. 필기체 같이 쓴 거. 그런 글씨를 초서체라 그래요. 이 두 부자 간에 해서체가 더 좋으냐, 초서체가 좋으냐에 대한 갈등을 다룬 글입니다. 이들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고질이 금연, 수지 상야라고요. 옛 사람들은 원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사람들은 이쁠연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는 것,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중시한다. 이것이 수법의 일상이다라는 의미예요. 옛 것은 고고 지금은 금이죠. 그죠? 이 윗대는요, 질을 만드는 거예요. 바탕. 처음부터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바탕을 만들잖아요. 그죠? 바탕을 만들면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왕희지가 해서체를 만든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때에는 그 해서체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효소체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질이 금연 수지 상야 그래요. 옛 것은 질을 중시하고 지금은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그것이 수의 상이다. 이 수라는 것은 좀 수를 좀 알아야지 뭐 이런 거요. 수법. 그 수법의 상이다. 일상적인 것이다. 예. 일단 바탕을 만들고 그 다음은 그것을 꾸미는 것. 그러니까 질과 연, 바탕과 꾸밈은 이렇게 계속 세대 간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추이이다 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사과를 심어도요. 예, 사과를 가꾸는 거. 땅에 비료를 주고 물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된 상태면 그 다음에는 이 사과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예, 잘 닦아서 포장도 잘해서 파는 거. 이거는 뒷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비현성장, 아름답게 잘 하기는 하는데 그걸 재량할 줄을 몰라. 꾸밀 줄만 알지 그 속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과나무 씨를 뿌려서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잘 심어서 만들었더니 자식은 그걸 포장을 잘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공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꾸미기는 잘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량할지를 몰라. 그 사과의 그 본질을 잘 알아야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잘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포장할 줄만 알지 이 사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싱싱하게 상하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자님이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나라를 오래 비우다 보니 이 노나라의 젊은이들이 겉에 꾸미는 건 잘하는데 그 본질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통 꾸미는 거는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이 근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우르르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이거지. 공자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30년 일대마다 질과 연이 이제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새로 질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서 또 한동안 가다가 이제 질이 완성되면 이제 그 다음에 꾸미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꾸미는 것까지 다 가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예,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수치상이다. 이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재진 왈. 공자님이 진나라에 계실 때 말하기를 귀여 오장지 소자 광간.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광간에서 뜻하는 바가 크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행동이 소홀하여 비현성장하지만 부지소이 제지에 아주 겉을 잘 꾸면서 모양을 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재량할 바를 모른다. 이처럼 왕이지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세대차를 살펴보셨는데요. 왕이지와 왕언지가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아버지 왕이지는 질을 중시하는 해서체를 선호하고, 그리고 아들 왕헌지는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초서체를 선호함으로써 이 두 부자 간의 세대차가 나는 것처럼, 예, 우리 세대에도 계속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세대차의 갈등 속에서 다시 또 세대에 맞는 새로운 질이 만들어지면서 문화는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세대차가 나지 않으면 그 문화는 정체되었다고 봐야겠죠. 정체된 후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곤 하는 세대차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 발전상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 후손이 여전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좀 아니겠죠. 예. 그러나 또 한편 겉만 꾸미고 속을 무시한다면 그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항상 세대의 변화와 함께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공자는 젊은이들이 겉만 꾸미고 속을 무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